이슬람 테러 단체 IS의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의 민간인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국정원이 긴급하게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3월에도 IS는 우리나라 공무원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면서 테러 위협을 가한 적이 있었죠. 이번이 두 번째인 셈입니다. 왜 이런 민간인 테러 위협을 이어오는 건지 그 민간인을 직접 취재한 CBS 홍혁이 PD를 먼저 만나보죠. 홍 PD? 네, 안녕하십니까. 조직이 SNS상에다 지목한 그 테러 대상에는 사람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 우선 오산과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 공군기지 위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위성지도와 상세 좌표 그리고 부대 홈페이지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 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라는 점입니다. 실명과 거주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이 거주 주소에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변에 나타나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8,318명의 테러 대상자 명단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그 국정원발 보도자료가 발표되고 그 한국인 당사자, 공개된 당사자와 연락을 취해보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여성인 김모 씨였는데요. 예. 어제 오후 2시경에 국정원의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직후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김모 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시냐? 현재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반응을 오히려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아니, IS가 테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거는 10일 전이고 그거를 국정원이 보도자료로 어제 배포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사화가 크게 된 건데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 뭔가 이 석연치 않은 대목인데요. 그동안 정보기관으로부터 전혀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저희에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기사를 보여드리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예. 그제서야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정보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예. IS에게 도대체 원하는 살만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분이에요? 테러와는 상관이 없는 복지단체 회원이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해오던 일반적인 회사 대표였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서적을 낸다든지 특이할 만한 책을 낸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예, 이 출판사가 일부 기독교 관련 저서를 출판한 사례는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기독교 저서 이외에도 교육 관련 저서라든지 예. 외국 에세이를 번역한 책이라든지 다양한 저서를 발간한 사례도 역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특이점이 발견된 건 없다는 거네요. 예,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복지단체가 흔히 종교시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 종교와의 연관성도 짚어볼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그건 이제 국정원이 좀 밝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드러난 건 없습니다. 예. 근데 홍혁이 PD가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는 정부 어디서도 연락을 못 받았대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뭔가 국정원에서 착오가 있지는 않은지 저희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정보기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홍혁이 PD는 이분의 주소와 연락처를 어떻게 금방 그렇게 알았어요? 저희가 보도자료에 나온 실명과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예. 개인 연락처도 불과 10여 분 만에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자국민의 신상 정보를 10일 후가 되어서야 이제 갑자기 공개한 점, 당사자는 까맣게 몰랐다는 점, 예. 그리고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 이런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홍혁이 PD가 취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홍혁이 PD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IS가 우리 한국을 테러 대상으로 포함시킨 목적은 뭐고 이들이 원하는 건 뭔지 중동 전문가를 통해서 좀 짚어보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서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기본적인 사실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라는 해킹 조직, 좀 낯선 이름인데 그냥 IS 조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최근에 등장한 조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국과 또 유럽 국가들의 어떤 주요 정부기관을 해킹하는 이런 조직들이 IS 산하에 산재해 있었고요.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런 산재한 조직 네 곳이 이제 통합된 곳이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페이트라는 조직입니다. 예. 어쨌든 IS에 충성을 하고 동조를 하고 또 IS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를 확산시키는
업무를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요? IS의 이제 최근의 조직이라는 것이 IS의 대원수가 한 3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주로 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뭐 군사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서방에 거주하는 동조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준자발적으로 IS를 위해서 이 같은 정보를 유포하는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조직이 IS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무슬림을 위한 복수를 하겠다. 그것의 대상인 명단이다라면서 8,300여 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한 명 넣었는데 아주 네. 평범한 민간인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아주 평범한. 아무 관련도 없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그 IS가 내놓는 그 공격의 대상은 예. 무슬림들에게 위해를 가한 세력, 그래서 뭐 서방뿐만 아니라 또 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이제 뭐 십자군과 십자군의 동조 세력, 또 서방과 함께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테러 위협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 그 뭐 전 세계 이번에도 뭐 8,300명 정도의 이제 이 민간인들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그렇죠. 뭐 군사 시설도 포함됐습니다만은 예. 계속해서 이 같은 이제 뭐 정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한국인 20명 정도의 또 명단을 공개했는데 예. 이들도 뭐 실질적으로 민간인과 정부 공무원들로서 뭐 IS와 뭐 직접적인 관계, 없었어요. 또 국가 뭐 정부하고 관계가 없는 인물들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IS가 최근에 수세에 좀 몰리고 있고요. 예. 또 자신들의 어떤 그 내부에서 지금 이 다국 적군의 공격을 좀 와해시키고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한국 등 그 전 세계 그 서방 국가에 거주하는 외로운 늑대들, 즉 IS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테러를 뭐 조장하고 또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선전수단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정말 뭔가 테러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찍어서 해킹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무작위로 해킹을 하다가 한 명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은 명단에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IS에 동조하는 이 같은 이제 해킹 세력들이 예, 예. 자신들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 과시하고 또 그 해당 국가에 사는 예. 일부 그 외로운 늑대들을 자극해서 자극하고. 테러를 하도록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명단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이 한국인, 이제 이름이 물론 우리 한국인의 경우는 뭐 우리가 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올해 초에도 우리 한국인 명당 20명이 공개가 됐었는데, 뭐 전혀 뭐 이 정부의 군이나 정보 관계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IS가 자신들이 이런 나라들의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 자신들의 추종 세력의 공격을 선동하고 예. 또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 서방의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또 테러를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이런 뭐 선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걸 때문에 뭔가 진짜 우리한테 뭔가 테러가 일어날 거야라고 물론 유비무환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네네. 과도하게 과잉해서 긴장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뭐 물론 뭐 아직까지 직접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테러 관련된 외국인들이 51명이 뭐 추방이 된 상황이 있고요. 예, 예. 또한 뭐 지난해에도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북한산에서 알카에다 연계 기관의 깃발을 흔들고 사진을 공개하고 예. 또 여러 명을 모아서 이 테러 단체들에게 자금을 보낸 이런 그 증거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청정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번에도 또 여보세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미국의 올랜도에서 발생한 이번 나이트클럽 테러에서도 보여지듯이 예. 꼭 IS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테러를 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외로운 늑대들이 자생적으로 추종을 하다가 테러 벌인 거잖아요. 이번 나이트클럽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선전물들, 홍보물들을 계속해서 이제 내놓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거기에 자극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 이슬람 신자도 아니면서 지금 IS에 가담하기 넘어갔죠. 위해서 김군. 시리아로 향했던 사건이 지난해 초에 있었고요. 예, 또 이와 같은 이 사회 불만 세력, 예. 또 이 외로운 늑대들을 자극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21세기에서는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정보를 다운받아서 예. 폭탄을 제조하고 알겠습니다. 또 총기를 제작해서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그 시대적 상황까지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IS입니다. 그나저나 국정원이 이 사실을 공표하면서 민간인 신원을 그대로 노출했어요. 이거는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이 신상을 공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얼마나 위협 수준이 높은지는 높은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IS가 공격을 하겠다고 내놓은 그 명단의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또 옛 주소까지 다 공개하는 것은 약간의 좀 실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게요. 또 이것을 이제 공개하기 전에 이 해당 김 씨에 대해서 국정원이나 경찰이 미리 접촉을 하고 신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건 약간 일단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서정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까지 만났습니다.